안데르센의 동화, 눈의 여왕. 일곱 번째 이야기. 눈의 여왕의 궁전에서 일어난 일과 그 후에 일어난 일. 궁전의 벽은 몰아치는 눈으로 되어 있었어요. 창문과 문은 날카로운 바람으로 만들어졌죠. 그곳에는 바람이 휘몰아치는 대로 눈이 쌓여 만들어진 100개가 넘는 전당들이 가득했어요. 상상해보세요. 끝없이 펼쳐진 하얀 얼음 결정들이 반짝이는 모습을요. 가장 큰 전당은 여러 마일에 걸쳐 길게 펼쳐져 있었고, 모두 강력하고 신비로운 북극광의 빛으로 환하게 밝혀져 있었답니다. 그 빛은 때로는 초록색으로, 때로는 보라색으로 하늘을 가르며 춤추는 듯했죠. 모든 전당은 너무나 넓고 광활하며 너무나 텅 비어 있었고 너무나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눈이 부시게 빛났답니다. 그 아름다운 광경 속에서도 그곳에서는 결코 즐거움이나 따뜻함이 지배한 적이 없었어요. 폭풍을 음악 삼아 북극곰들이 뒷다리로 서서 춤추는 작은 곰 무도회조차 없었죠. 그저 차가운 침묵만이 감돌았을 뿐이에요. 흰 여우 아가씨들의 조그마한 다과회도 없었답니다. 눈의 여왕의 전당은 정말이지 광대하고 차갑고 한없이 텅 비어 있었어요. 북극광은 놀라울 만큼 규칙적으로 빛나서 그 밝기가 최고조인지 최저인지 정확히 알 수 있을 정도였답니다. 마치 거대한 시계처럼 정확하게 움직이는 자연의 경이로움이었죠. 끝없이 펼쳐진 텅 빈 눈의 전당 한가운데에는 신비로운 얼어붙은 호수가 있었어요. 그것은 천갈래로 아름답게 갈라져 있었지만 각각의 조각은 서로 완전히 똑같아서 마치 어떤 교묘하고 정교한 장인이 온 힘을 다해 만든 작품처럼 보였답니다. 그 호수 한가운데에는 눈의 여왕이 자신의 궁전에 있을 때 앉아있는 얼음 의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그것을 이해의 거울이라고 부르며 이것이 세상에서 유일하며 가장 훌륭한 것이라고 자부심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었죠. 이 거울은 세상의 모든 것을 비추고 모든 진실을 드러낸다고 그녀는 믿었어요. 작은 카이는 완전히 파래지고 얼굴이 거의 검게 변할 정도로 몹시 추웠지만 이상하게도 그는 그 추위를 전혀 느끼지 못했어요. 눈의 여왕이 그의 몸에서 추위를 느끼는 감각을 차가운 입맞춤으로 지워버렸기 때문이었죠. 그의 심장은 마치 한 덩어리의 얼음처럼 차갑게 굳어 있었어요. 그는 뾰족하고 납작한 얼음 조각들을 조심스럽게 끌어다 놓으며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맞추고 있었답니다. 무언가 의미 있는 것을 만들려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그것은 마치 우리가 작은 나무 조각으로 다양한 기하학적 도형을 만드는 중국 퍼즐과도 같았어요. 카이는 이 특별한 이해의 얼음 퍼즐을 가지고 가장 복잡하고 아름다운 형태들을 만들어냈죠. 그의 눈에는 그 도형들이 놀라울 만큼 아름답고 극히 중요하게 보였어요. 마치 세상의 모든 비밀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그것은 그의 눈에 박혀 있던 마법의 유리 조각 때문이었답니다. 그는 완전한 도형들을 만들어내곤 했는데 그 도형들은 때때로 어떤 단어를 나타내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가 가장 만들고 싶어 했던 단어, 즉 영원이라는 단어는 결코 만들 수 없었답니다. 그것은 그에게 주어진 풀리지 않는 숙제와도 같았죠. 눈의 여왕은 이렇게 말했었거든요. 만약 내가 그 도형을 찾아낼 수 있다면 너는 내 자신의 주인이 될 것이다. 그러면 나는 세상 전부와 새 스케이트 한 켤레를 선물하마.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그는 그것을 알아낼 수 없었어요. 희망과 절망이 교차하는 순간이었죠. 이제 나는 따뜻한 나라로 가야겠다. 눈의 여왕이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검은 소 속을 한번 내려다봐야 해. 그것은 저 멀리 따뜻한 남쪽에 있는 베수비오 화산과 에트나 화산을 뜻하는 말이었죠. 그들에게 하얀 덮개를 살짝 입혀주겠어. 그래야 마땅하니까. 게다가 그것은 오렌지와 포도에게도 좋지.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는 차가운 바람처럼 날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어린 카이는 몇 마일에 걸쳐 펼쳐진 얼음의 텅 빈 전당에 홀로 남겨진 채 앉아 있었답니다. 그는 얼음 덩어리를 멍하니 바라보며 생각하고 또 생각했어요. 그의 머리가 거의 깨질 듯이 아파올 때까지요. 그는 완전히 굳어버린 채 꼼짝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어요. 누가 보더라도 그가 얼어 죽은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궁전에는 차가운 침묵만이 감돌았어요. 그 순간 갑자기 어린 게르다가 거대한 문을 통과해 궁전 안으로 들어섰답니다. 그 문은 날카로운 바람으로 이루어져 있었지만 게르다가 간절하게 저녁 기도를 읊조리자 바람은 마치 마법처럼 잠이 든 듯 잠잠해졌어요. 어린 소녀는 그렇게 광대하고
텅 비고 차가운 전당으로 조심스럽게 들어갔죠. 그곳에서 그녀는 마침내 카이를 발견했어요. 그녀는 그를 한눈에 알아보고는 기쁨에 가득 차 달려가 그를 품에 안으며 외쳤답니다. 카이, 사랑스러운 작은 카이. 마침내 널 찾았구나. 하지만 카이는 미동도 없이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그는 굳어 있었고 차가웠으며 아무런 반응도 없었죠. 그의 눈은 텅 비어 있는 듯 했어요. 그때 어린 게르다는 뜨거운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답니다. 그 눈물은 그녀의 따뜻한 마음을 담아 그의 가슴 위로 떨어져 심장 속 깊이 스며들었고 차갑게 굳어있던 얼음 덩어리를 녹였으며 그의 눈에 박혀있던 거울 파편들을 모두 태워버렸어요. 기적 같은 순간이었죠. 그는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녀는 희망의 찬송가를 불렀어요. 골짜기의 장미는 향기롭게 피어나고 천사들이 내려와 아이들을 맞이하네. 그 순간 카이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는 너무나 많이 울어서 눈 속의 유리 조각이 눈물과 함께 흘러나왔죠. 그리고 그는 마침내 그녀를 알아보며 외쳤어요. 게르다, 사랑스러운 작은 게르다. 너는 그동안 어디 있었니? 그리고 나는 어디에 있었던 거지?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그제야 차가운 현실이 눈에 들어왔죠. 여긴 정말 춥구나.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얼마나 차갑고 텅 빈 곳인지. 그리고 그는 따뜻한 게르다를 꼭 붙잡았답니다. 게르다는 기쁨에 웃으며 울었어요. 그것은 너무나 아름답고 감동적인 순간이어서 차갑던 얼음 덩어리들조차 기쁨에 춤추는 듯 했죠. 그리고 그들이 지쳐서 누워있을 때 그 얼음 조각들의 모양은 눈의 여왕이 그에게 찾아내라고 했던 바로 그 글자 영원을 이루었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주인이 되었고 약속대로 세상 전부와 새 스케이트 한 켤레를 가지게 된 거예요. 게르다가 그의 볼에 따뜻하게 입을 맞추자 그의 얼굴은 생기를 되찾았어요. 그녀가 그의 눈에 입을 맞추자 그의 눈은 그녀의 눈처럼 반짝이며 빛났죠. 그녀가 그의 손과 발에 입을 맞추자 그는 다시 건강하고 즐거운 어린아이로 돌아왔어요. 눈의 여왕이 언제 돌아오든 더 이상 상관없었답니다. 그곳에는 이미 그의 해방이 빛나는 얼음 덩어리로 뚜렷이 새겨져 있었으니까요. 그들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마침내 그 거대한 전당을 나왔어요. 그들은 늙은 할머니와 지붕 위의 아름다운 장미들에 대해 이야기했죠. 그리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차갑던 바람은 잠잠해지고 따뜻한 태양은 환히 빛났어요. 붉은 열매가 달린 덤불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반가운 술록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술록은 젊은 암컷 한 마리를 데려왔는데 그 젖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답니다. 그것은 아이들에게 젖을 먹이고 그들의 입술에 다정하게 입을 맞추어 주었어요. 그들은 먼저 핀란드 여인을 찾아가 따뜻한 방에서 몸을 녹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해야 할 일들을 배웠어요. 그리고 이어서 라플란드 여인을 찾아가 그녀의 도움으로 새 옷을 만들고 망가졌던 썰매를 수리했답니다. 술록과 어린 암컷은 그들과 함께 달리며 국경까지 동행했어요. 그곳에서는 차가운 눈밭 대신 처 식물이 파릇하게 모습을 드러냈죠. 그곳에서 카이와 게르다는 라플란드 여인과 아쉬운 작별을 했어요. 잘 가요. 잘 가요. 모두가 아쉬운 마음으로 작별 인사를 나누었죠. 그리고 곧 첫 초록 새싹이 돋아나고 첫 작은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답니다. 숲속에서는 눈부신 말을 탄 한 소녀가 나타났어요. 게르다는 한눈에 그 말을 알아보았죠. 그것은 예전에 황금마차의 앞부분을 이끌던 말이었어요. 그녀는 머리에 새빨간 모자를 쓰고 허리춤에는 권총을 찬 용감한 젊은 처녀였죠. 그것은 바로 재치있고 활기 넘치는 도적 소녀였답니다. 집에 있는 것이 지겨워 북쪽으로 여행을 떠났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또 다른 방향으로 가려던 참이었어요. 그녀는 곧 게르다를 알아보았고 게르다 역시 그녀를 알아보았어요. 그것은 정말 기쁘고 반가운 재회였죠. 넌 정말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멋진 녀석이구나. 그녀가 작은 카이에게 장난기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너 때문에 누가 세상 끝에서 끝까지 뛰어다닐 만한 가치가 있는지 알고 싶네. 그러자 게르다는 그녀의 뺨을 살짝 두드리며 왕자와 공주에 대해 걱정스러운 듯 물었어요. 그들은 외국으로 떠났어. 도적 소녀가 아무렇지도 않은 듯 말했어요. 그럼 까마귀는? 게르다가 다시 물었죠. 아, 그 까마귀는 죽었어. 그녀가 한숨 쉬듯 대답했어요. 길들여진 암컷 친구는 과부가 되었고 다리에 검은 털실 조각을 감고 있어.
아주 애절하게 슬퍼하지만 전부 말뿐이야. 이제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를 잡았는지 솔직하게 말해봐. 그래서 게르다와 카이는 그동안 겪었던 모든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상세하게 들려주었답니다. 슈님 마이너스 슈남 마이너스 슈누레 마이너스 바셀루레. 도적 소녀가 특유의 의성어를 내며 말했어요. 그리고 그녀는 두 사람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언젠가 그들이 사는 도시에 들르게 되면 꼭 방문하겠다고 굳게 약속했답니다. 그리고는 힘차게 말을 타고 떠났어요. 카이와 게르다는 서로의 손을 놓지 않고 굳게 잡았어요. 봄은 아름답고 꽃과 푸르름이 세상에 가득했답니다. 따뜻한 햇살이 비추고 교회 종소리가 멀리서 은은하게 울려 퍼졌죠. 아이들은 익숙한 높은 탑과 정겨운 큰 도시를 알아보았어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살던 도시였죠. 그들은 서둘러 집으로 들어가 할머니의 방으로 올라갔어요. 모든 것은 예전 그대로였어요. 시계는 똑딱 소리를 내며 바늘이 쉬지 않고 돌고 있었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방으로 들어서자 그들은 놀랍게도 자신들이 이제 어른이 되었음을 깨달았어요. 납지붕 위에 장미들이 활짝 피어 열린 창으로 아름답게 드리워져 있었죠. 그곳에는 여전히 어린 시절의 작은 의자들이 놓여 있었고 카이와 게르다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그 위에 다정하게 앉았어요. 그들은 눈에 여왕의 차갑고 공허했던 영광을 완전히 잊어버렸답니다. 마치 그것이 길고 긴 꿈이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할머니는 밝은 햇살 속에서 조용히 앉아 성경을 소리내어 읽고 있었어요.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리고 카이와 게르다는 서로의 눈을 깊이 바라보았어요. 그러자 갑자기 그들은 오래된 찬송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았답니다. 골짜기의 장미는 향기롭게 피어나고 천사들이 내려와 아이들을 맞이하네. 그곳에는 두 어른이 앉아 있었어요. 겉모습은 어른이었지만 여전히 순수한 아이들이었답니다. 적어도 그들의 마음속으로는 영원히 아이들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따뜻한 여름이었어요. 아름답고 찬란한 여름이었죠.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는 듯한 희망 가득한 여름이었답니다.